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30%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원유의 어떤 핵심 통과 기로거든요. 음. 만약에 이 부분이 막히게 된다면 또 전문가들은 유가가 뭐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지금 몇 주 동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과 또 코스피는 나름 또 선방을 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유가 지금 상승폭은 살짝 제한된 상태지만은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 요소들이 남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 연출되면은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됩니다. 왜 한국이 이 상황에서 더 민감하고 영향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는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사실 에너지 자급률이 세계에서 좀 하위권입니다. 어. 네. 원유도 99% 그리고 LNG도 99%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이 유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음.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뭐 전기료, 교통비, 식료품 이런 부분에서 다 영향을 받게 되고 물가 상승의 반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물가는 약 0.3에서 0.5% 정도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번처럼 단기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더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교통이나 뭐 식료에 대한 물가가 오르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영향을 어떻게 보면 받지만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업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바로 건설주인데요. 음. 이제 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어떤 아스팔트나 시멘트, 철강 이런 건설 자재들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운수, 항공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건설이라는 분야가 뭐 공사비 상승에만도 영향을 주지만요. 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택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주택 가격이 또 분양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쵸.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은 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건설 수주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정말 이 유가 급등이라는 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 디젤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격이 특히나 소비자 물가에 정말 체감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결국에는 이 지갑 사정에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걱정이 나오기 때문에 간밤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또 주유소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어떤 석유가스 수급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 대응 사태와 또 가격 동향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원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인근에서 향해 중인 어떤 운반선도 음. 아직까지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하지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좀 설정을 하면서 지금 석유 비축분은 한 200일 정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좀 보관을 해 두고 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어떤 LNG 재고량도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장기화될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번 중동 유가는 단순한 어떤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약한 고리를 좀 건드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우리가 어쨌든 에너지 대부분을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인 타격이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70에서 $75 수준이니까 하지만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언제든 유가를 다시 또 한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민감하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